멈춰가는 법률을 굴려 끝없이 가야하는 홍보의 길 만나는 존생마다 지혜를 밝혀 불부터 큰 소리에 몸을 던진다. 그리 외로운 구도자 사명의 영혼 진리를 전하는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제 바라지 바라스
성마다 불법을 펴고 중생이야 바로의 마음을 지샌다. 그는 외로운 구도자 사명의 역군 진리를 전하는 모교사여라.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효재 부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영성 부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성영 부단장님, 김승자 부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동구 신미자, 남구 안병선, 북구 박일영, 지경 이진호, 18 안복수. 다시 한번 통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숙 수석 부단장님과 평전 하용수 부단장님, 그리고 역대 서울지역단 단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교 1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인연 맺게 해주는 우리 서울지역단 포교사 여러분께 존경과 찬탄의 박수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포교사 여러분, 본단은 불교의 중흥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통해 기종 사문체제를 이룬 체제의 통합으로 종무행령의 혈화를 기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성명상 특과 템플 세태의 운영을 천년을 세우는 간절한 원력으로 경주 남산 11곡 마의 부처님 바로 세우기 사업 등 제2의 종단 계기라 할 만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포교 사단은 불교 맹상, 불교 사상사, 불교례, 불교 문화 등 4대 분야 리프레이 교육을 통한 포교사의 전문적 포교 실무 교육의 기반 구축과 포교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교사 여러분, 이렇게 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짜이든 타이든 변화와 계획의 물결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역단도 변화와 계획 없이는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의 배를 함께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변화와 계획을 통한 팀의 화합과 활성화에 서울지역단의 가치를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포교활동팀의 현 주소를 바르게 평가하고 서울지역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번 지역단 분야별 연수는 부임 토의를 실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층별 직능별로 팀장들과 함께 팀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잘 경청해서 포교사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팀의 화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교사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분야별 연수가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며 세상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포교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인임맞게 해주는 포교사 여러분,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서울지역단 발전의 누구를 역대 단장님들과 현 강민구 단장님과 또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지역단 우리 모든 단원님들과 함께 분야별 연수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대독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김영석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나 건강상 요양 중에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포교사 모든 단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1982년 1기 포교사로 시작하여 2000년에 창단한 포교사당은 신행 분야 및 각 계층 분야의 각 현장에서 포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포교사당의 현재 단원들은 각 계층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 NGO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304개 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간 24억의 포교 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동해상처 굴진 산불 돕기 모연금으로 5천여만 원, 2023년 7기의 지진 피해 돕기 모연금으로 5,500만 원, 강원 예놀사, 광주 인호람 등 산불 피해 돕기 모연금으로 3,400만 원을 모집하는 등 포교사단 모든 단원군의 이타 정신과 실천 행으로 많은 노고를 수히 찬탄합니다. 달 종교화 시대의 한국 불교 위기를 극복하고자 종단은 일관되고 강력한 포교와 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3원의 체계를 총무원 이런 체계로 종원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각종 종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의 개편과 선명상 보급, 불교 전통문화 바로 세우기 등 종단의 주요 정책 사업에는 우리 포교사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포교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리플레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레이 교육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포교사단은 하반기에도 불교문화 해설사 지도자 과정 개설과 불교문화 해설사 경연대회, 리플레이 교육 원래 퀴즈대회, 대년 처경 합성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도 있습니다. 리플레이 교육 사업의 정착은 오직 모든 포교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피드백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포교사단 총재이신 포교원장 선업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교사는 한국 불교의 지킴이,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우리 모두 부처님 법 전합시다입니다. 서울지역단 분야별 연수에 참석하신 모든 포교사님들과 운영위원, 역대 단장님들을 비롯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교사단장 법일 김영석 대도. 소속 서울지역단 팀명 직할총괄 사회복지 포교 1팀 자격번호 A3-559-0061 엄복선 월인신. 위 포교사는 평소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불법 홍보에 앞장서 왔으며 포교사 활동이 타인이 모험이 되기에 불기 2568년 분야별 연수를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불기 2568년 6월 29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 단장 강민구 향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1팀 최기복 내용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서울지역당 팀명 북부총괄 군 3팀 자격번호 A3-53-0053 성명 이용문 도갑. 위 포교사는 화학과 원력으로 불법 홍보에 앞장서 왔으며 포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불자들의 모범이 되기에 불기 2568년 서울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불기 2568년 6월 29일 대한불교 조계동 포교사단 단장 김영석. 서부총괄 군 3팀 김용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남부총괄 군 2팀 이을성.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속 서울지역단 팀명 직할총괄 사회복지 포교 1팀 자격번호 A3-56-0479 성명 황기자 인월심. 위 포교사는 화학과 원력으로 불법 홍보에 앞장서 왔으며 포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불자들의 모범이 되기에 불기 2568년 서울지역단 분야별 연수를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불기 2568년 6월 29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총재 선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면은 뭐 앞에 이제 그 전문 포교사 과정 때문에 약간 좀 배신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들이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저도 이제 포교사로서 본단 직할팀 교육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교사 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거는 학교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포교사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교육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점포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제도 자체가 일반 포교사, 전문 포교사, 일반 포교사 위에 점포가 있는 게 아닌 일반 포교사와 전문 포교사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계속 그 질문을 제가 봤는데 일반 포교사 위에 전문 포교사가 아니고 일반 포교사와 전문 포교사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전문 포교사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그 시험을 보는데 지난해까지 그 문제가 됐던 게 팀장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일단 그 문제는 풀었습니다. 팀장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3년 이상 포교사 활동을 한 사람이면 포교사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 단 디지털 불교대학을 졸업한 포교사에 한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불교대학을 꼭 나오셔야 되고요.
디지털 불교대학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올 혹시 28기 계세요? 28기. 네. 좀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28기가 내년도 디지털 불교대학을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8기 이상 27기, 26기, 25기 이렇게 쭉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혜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디지털 불교 대학장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말에 행사하는 전진대회 때 각 지역단에서 1명씩 디지털 불교 대학 재학생 1명을 추천하면 디지털 불교 대학장 상을 지역단에서 추천해주면 저희는 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가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 같은 포교사 단원이고 반려자는 아니지만 동반자고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고 우리 포교를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할 사람이고 도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면은 반가워야죠. 근데 여러분 반가워요? 포교사님들 만나시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포교사죠. 포교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 포교. 포교를 하려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교사들이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포교에 대한 지식.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불교 교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하려면은 나름대로의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저기 임원단에서 즉 포교사단을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에서 고민한 게 포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교육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포교사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뭐 30년 이렇게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안내 상황에서 이제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은 포교사들이 가고자 하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길인데 요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가야 할 건가를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지난 대에서부터 이번 13대까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KTX에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에 그 KTX역 서울역에 오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시니어 분들이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신호하는 불 켜주는 거 신호봉 드시고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보통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여기 회의를 하고 지역으로 가려고 막 가다 보면 급해요. 막 뛰어가죠.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 막 뛰어가죠. 시니어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량 한번 이쪽으로 계량 한번 이쪽으로 가니 계량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교사의 모습이 계량 한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선교사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가죽으로 된 성경을 끼고 왠지 깔끔한 세련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 우리 포교사는 계량. 거기다가 천으로 된 가죽도 아닌 천으로 된 가방 뭐 훌륭한 거. 그러니까 천으로 된 가방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천으로 된 재활용품으로 된 그런 가방이 있지만 여기 모양이 제 모습을 안 갖추잖아요. 항상 틀리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걸 입고 이렇게 했으면 올드한, 오래된. 포교사의 모습이 약간 그런 쪽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그래서 포교사의 모습을 조금 세련되고 조금 역량을 갖추고 지식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좋겠는가 하는 부분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디지털 대학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단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거를 시스템으로 풀어가자 해서 부처님 교리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병교 교수님의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교 사상사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은 무료입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저희들이 컨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온라인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집합을 시킬 경우에는 당장에 장소 대여비부터 식비부터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부터 모든 게 발생해져요. 이게. 근데 이거를 사단이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포교 사단 단비 15,000원 받는 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바꾼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단장 나올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단장이 나오면 단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교육 안 받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 모든 게 그렇지만 실습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교육 받는 수강생들이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사상 불교 부처님 법을 이렇게 조금 하고, 불교 문화 해설하고 사찰 안내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관광 안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통비라도 받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자격화하는 게 필요해요. 자격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과 또 우리가 상충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게 맞게 자격화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포교사들 중에서도 사찰 안내 많이 하시고 역량 있으신 분 있지만 그분들을 강사로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을 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교육 체계의 강사로 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확히 구현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내서 강사로 다음에 쓰면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불교문화 해설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문화 해설사 하신 분들은 1급을 다 공부를 하신 거고, 그 중에서 아까도 단장 인사말이도 있었지만 지도자 과정을, 그러니까 강사 양성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번 2, 3년 지난 다음부터서는 강사로 해서 불교문화 해설사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과연 거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신도하, 성직자와 그 사이의 중간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 고민이죠. 그러면 그 위치를 올리려면은 우리 포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맞추는 겁니다. 그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문화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행이라는 게 오잖아요. 유행이 왔는데 템플스테이가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나가 세월이 흐르다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주춤주춤 하면서 새로운 사람,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템플스테이 많이 들어가서요? 안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다. 즉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들고 나와야 돼요. 뭘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명상. 네, 명상. 명상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포교사는 포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포교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와? 팀으로 함께. 요것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포교사는 부처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얘기인 것 같아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교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게 교육이고 성장이고 공부고 이렇습니다만은, 교육하는 순간에는 교육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일단 아르마리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은 결론적으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내가 말므로 인해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포교를 할 때 또는 사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비록 설거지하고 주차 안내만 포교사 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티가 나요. 그래도 저 양반 포교사 하더니 요즘 공부하는지
말하는 것도 보면 아 괜찮아. 예, 바람대로 이렇게. 아, 저는 뭐 설거지만 맨날 가서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공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유 회의할 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냥 막 부처님 공부 엄청 많이 했네. 야, 저 양반 옆에서 연구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따라하는데 저 양반은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그러면 포교사의 수준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법을 따라가는 거죠. 종단에서도 그런 쪽에 포교사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스님들께서 자꾸 그걸 경계하는 분들도 계세요. 포교사들이 자꾸 자기들 오버한다고.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당장에 아까 유행했다 그랬죠. 지금 이제 명상으로 템플 스테이 할 때도 템플 스테이 모든 거를 전부 스님들께 사세요?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스님도 안 계시지만. 명상 어떨까요? 명상은 더해요. 명상은 진짜 이 총무원에서 이제 명상을 각 교부본사 일단 센터부터 낸다 그러더라고요. 명상센터부터. 일단 교부본사 15조를 다 낸대요. 그 내면은 센터장은 스님들께서 하시겠죠. 그럼 그 센터장에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고 명상에 지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뭐 요가 명상 하는 사람 데려다가도 요상하게 하고 있을까요? 안 돼요. 학교에 그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애들 이렇게 하는 명상. 옛날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 꼭 그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꼭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되게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공부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교육과 연수를 준비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두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행사 또 의례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옛 말에도 동참한 공덕이야말로 큰 공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세요. 분단이 제가자에게 주는 유일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출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출가자는 늘 속가에 좀 미약해요. 경전에 보면 집안 가족 중에 한 명이 출가하면 좋은 뜻으로 구족이 승천한다 그러거든. 하늘나라 간다 구족이. 좋은 뜻은 참 좋은데 이 말씀이 좋은 뜻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족이 승천하는데 출가해가지고 수행생활 잘못하면,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을 잘못하면 이게 밥값은커녕 여기 앞에 있는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뭐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옛말에는 출가하면 속가에 대를 끊어놓고 나온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속가에도 큰 허물이 되고, 출가해서 수행 잘못하면 출가에서도 큰 허물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잘하면 두 군데 다
복을 짓는 것이니까 구족이 승천하는 데다가 복전이 되고 홍복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좋은 의미가 있어요. 포교사분들은 어떨까? 그냥 포교사 안 해도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포교사가 되는 순간 뭐 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흘려주세요. 포교사가 되는 순간, 자격증을 받는 순간 잘못하면 잘못하면 종단에 누가 되네. 잘못하면 불자들한테도 누가 실컷 자격증 받아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종단에도 누가 되고 주변에 있는 절에 다니는 많은 분들한테도 누가 됩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열심히 하고 잘하시면 종단에도 복이 되고 종단에도 큰 도움이 되고 불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삼원이 일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건 아세요? 내년 이제 4월 1일 날 출범을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유진 스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개그맨 윤성호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승복을 입고, 승복 중에서도 그냥 승복이 아니라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입고 춤을 추고 아주 흥겹게 막 그 클럽 문화처럼 막 이걸 불교하고 막 그 접합을 시켜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어요. 승복을 입고 저래도 되나? 승복을 입고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좋은 것, 나쁜 것, 긍정, 부정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이제 포교사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수준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장점, 단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변화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불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입적하시고 나서 한 3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항수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세대가 넘어가고 두 세대가 넘어가고 세 세대가 넘어가니까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분이 나에게 전해줬다. 이게 건너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일름 한 목소리로 설법하시고 법문하셨지만, 듣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직접 듣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소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부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개 이상의 부파가 이 땅에 생겨났다고 그래요. 저마다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각 부파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20개 부파의 연구 저작들 또는 주장한 학설들이 전부 전해졌으면 불교가 교학적으로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을 건데, 아쉽게도 이 20개 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컸다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설일체 유부의 문서만이 전해지고 있어요. 거의 완벽한 형태로. 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작이죠. 물론 다른 부파의 주장도 조각조각은 있습니다만 완벽한 형태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어쨌건 그 아비달마 구사론만 봐도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기간이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이 정말 그랬을까?
정말 저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문 쓸 정도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주로 대하던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처님께 와서 위로받고 싶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부처님이 그분들 앞에다 데려다 놓고 마음은 100개로 나누어지는데 뭐 이러면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 소승부파의 불교 시대 200~300년이 지나고 나서 변화의 흐름, 변화의 기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처님 본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대승이라고 하는 큰 흐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파와 대승이 대립되는 300~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논쟁하고 서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은 너무 나갔다, 너희들은 대충이다, 뭐 이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어쨌거나 발전을 해오게 됐죠. 나중에 결국은 대승이 힘을 얻어 가지고 중생구제, 자리이타, 신앙, 신행, 보살, 육바람 이런 개념들이 추가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승의 불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대승이 한 500년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생구제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극복해보고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부처님께 의지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도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 대승불교의 반성의 정형화된 수행법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운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찾는. 그러니까 불교는 2500년 동안에 중요한 순간마다 큰 변화의 흐름들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요즘 유진 스님 같은 이런 젊은 불교, 세상과 호흡하는 불교,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의 큰 흐름 속에서 변화의 어떤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은 포교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 부파국이 학자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너무 불교 공부를 안 하면 사이비 불자가 돼버립니다. 이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꼭 필요한 공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중생구제의 방면을 나가고 그 중생구제가 나에게 큰 보람으로 나에게 정말로 내가 불자 되기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충만함, 자기의 신행의 완전함으로 좀 끌고 들어올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단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종단의 흐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제 하도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이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이제 듣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언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종단에서 30년 전에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교육원과 포교원, 총무원, 사원을 나눈 근본적인 이유는요. 종단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불안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하면 종단 하나가 그냥 막 뒤집어지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건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스님들의 도제 양성 그리고 불자들을 위한 포교의 영역 이런 것들이 정치, 행정 여러 가지 주변의 이런 상황에서 같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좀 뜻 있는 스님들과 제가자분들이 있으셔서 종단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종단의 시끄러움 중에 교육과 포교만큼은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혼이 된 거예요. 교육원하고 포교원은 교육과 포교 열심히 하자. 그런 흐름으로 이 삼원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가끔 스님들의 좀 그 추문이라고 하나요? 범계 행위들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불교 간의 뭐 어떤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그런 것들이 논란거리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종단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만큼 종단이 안정됐어요. 이 3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교육과 포교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이 됐는데 지금은 교육과 포교에 집중할 시기다. 그런데 교육과 포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육원을 별도로 만들고 포교원을 별도로 만들었더니 과정도 복잡해지고 포교원이 무슨 일을 하면 주로 사찰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총무원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강력하게 도제하면서 포교 영역들을 갖다가 활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필요 때문에 지금 이제 종원이 개정돼서 내년 4월 1일날 이런 체제로 가게 되죠. 여러분 문화의 영역을 포교 영역에다가 지금 붙이려고 해요. 문화 포교. 사회의 많은 그 현상들 때문에 사회 영역 중에 일부분 사회 단체들 이 포교 영역을 붙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교 안에 문화, 사회 이런 영역들도 지금 다 가지고 가게 생겼다니까.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문화부, 사회부가 다 따로 있는데 문화부는 지금 유산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가문화재청 유산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유산을 관리하는 유산부 정도, 사회부는 대외협력관계 정도로 지금 하고 포교 영역 같은 거 단체 관리하고 이런 거 다 지금 포교원에다 붙여놓으려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게 종헌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종헌을 근거로 생성되어진 종법 다 고쳐야 됩니다. 이 종법과 연관된 종령 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포교사 설립에 관한 영에 기반해가지고 포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 하면 포교사단에 좀 도움이 되고 도움도 그냥 말만 하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나는 골치가 아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의견, 요청 이런 것을 충족해 가고 또 종단이 바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포교사들에 대한 종단의 요청을 또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면서 녹여낼 것인가. 이런 체제로 가는 건 불교의 큰 흐름의 변화가 있듯이 종단의 흐름의 변화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서 포교사단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한테 의견도 좀 주시고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포교사단이 이제 30년 정도가 지나왔는데 앞으로 30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불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는 도량이 좀 좋아요. 도량. 둘째는 도사가 필요해요. 도사. 천공 이런 분들 말고 길거자에다가 스승사자 써서 도사.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또 하나 중요한 게 도반입니다. 도반. 세 가지 한번 미안합니다. 괜히 연수 이런 거 한번 시켜보고 싶어. 복창 한번 해보세요. 도량, 도사, 도반. 네, 이 세 개 정도 외우겠죠? 쭉 한번 해봅시다. 도량, 도사, 도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도량이 필요하냐? 여러분 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거지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근거지는 포교사단 사무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거지는 도량, 절이 되어야 합니다. 절을 떠나서는 스님들도 존재하기 어렵고 신도들도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절을 기반하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그만 절이라도 포교당이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포교사의 신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포교활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훌륭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신행생활 하고 싶은데 철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신행생활 하기. 도량이 우리는 너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 도량을 근거하지 않으면 스님이든 제가자든 불자들의 존립성도가 굉장히 흔들려요. 도량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또 하나는 도사예요. 도사. 훌륭한 스승님이 필요해요. 물론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아함경에도 그런 그 본문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진리에 눈 떠라 이런 본문 많이 하시는데 누가 눈 떠요? 본인이 떠야지 누가 뜨겠어. 누가 눈 떠주는 것도 아니고 눈 감는데 누가 감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는 거라서 물론 자기가 뜨는 거야. 내 눈이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말이죠. 어쩔 때는 눈을 떠야 되는데 감고 있을 때가 있거든. 눈 감고 있으면 좋겠는데 눈 떠야 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 탐심, 욕심,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뜰 때, 지금은 감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아는 스승님은 언제나 필요. 도사 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도반이죠. 도반. 동료 가장 중요한 요소. 앞뒤로 좌우를 한번 보세요. 피부 고운 분들 많이 계신가요? 잘생긴 분들도 많이 있죠.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중후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 피부도 고와. 잘생겼어요. 중후해. 이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잘생겼다고 해야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얼굴 표정이 보니까 화가 나 있어. 말 한마디 꺼내는데 나쁜 맘만 안 보이네. 욕하고 비타민 C 자꾸 드시고. 아니 겉보기에는 피부도 곱고 얼굴도 아주 중후하고 멋있는 사람이 말만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얼굴에 그냥 항상 그냥 막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따뜻해 보이거나 부드럽거나 분명한 사람들이 좋은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나를 도와주면서 일이 진행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근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근의 인연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선근 인연을 어떻게 성취하시면 그게 소원성취되는 것이야. 그걸 저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늘을 스스로 돕는 사람 돕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말 나온 김에 사람 고르는 것 좀 알려드릴까? 어떤 사람이 좋은 도반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옆에 사람이 여기 해당하면 큰일 나니까 말을 좀 돌려서 해야겠다. 친구를 만들고 가령 예를 들어 가족들 간에 예를 자녀분들 계시면 아드님 결혼하시면 며느리도 봐야 되잖아요. 따님 결혼하시면 사위도 봐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 우선 밥 먹어보면 압니다. 밥 먹어보면 잘 들으셔야 돼. 술이 아니야. 응? 또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이 아니고 밥을 먹어보면 밥을 먹고 보면 그 사람하고 계속 밥을 먹어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상황이 딱 떠오를 때 예전에 밥 먹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저 사람하고 밥 먹는 일이 좋으면 그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꺼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은 사람 좀 죄송합니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런 사람하고는 다이어트 성공할 때까지만 만나. 다이어트 성공할 때까지 만나. 그래서 이 밥을 먹어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밥을 먹으면 즐겁게 돼요. 밥을 먹고 나면 뭐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참 미국에 무슨 유명한 투자가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막 1억 2억씩을 주고 먹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돈 놔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왜 그분들은 그럴까? 그 밥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돈의 값어치를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날 때 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괜히 좋고 배우는 거 많고 뭔가 남는 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도반들 고르는 밥 먹어보면 알아. 또 하나는 우리 profesor분들 다 해당되는 일이죠. 어려운 일을 함께 해보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색은 봉사활동 해보면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 드러날 때까지 같이 하세요. 봉사활동 하다가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 같이 해봐야 돼요. 그때까지는 참고 해. 그리고 나서 더 같이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때 잘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같이 계시는 분들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다. 저 사람 같이 일하고 싶다. 이게 두 가지면 충분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해야 돼. 또 어떻게? 나는 내 친구에게 밥 먹고 싶은 사람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옆에 도반이 나하고 일하고 싶어 하나? 군법당에 봉사하러 활동하고 교정교화 시설에 봉사활동하러 가고 여러분들 포기의 각 영역에서 지금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은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그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오죽했으면 우리 스님들 옛말에 불법성 삼보 중에 말이에요. 불법성 삼보가 고스란히 잘 간직되는 것 성지라고 해요. 성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순례는 관광하러 가고 놀러 가는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불법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존재하느냐를 판단하고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갈 때 장소 잘 잡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성지순례 어떻게 가요? 오래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처님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불보고. 그게 없으면 누가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절에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런 것이 성지지. 이 성지를 옛말에는 다 금지라고 표현되었거든. 금. 금은 귀하고 귀하다는 뜻인데 이 귀한 것 중에 불보 법보는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해도요 부처님 유적은요 앞으로 1000년 갑니다. 미륵보살 방가사에서 잘 보관하면 1000년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팔만대장경에 가르쳐진 부처님의 말씀은 1000년 아니라 2000년도 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승보는요 중간에 가다가 대가 끊길 수도 있어요. 승보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출가자가 줄고 불자가 줄면서 종단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보기에 인구 소멸, 지금 나라 걱정도 종단 걱정, 교단 걱정도 큰일이에요. 진리는 부처님의 흔적은 유산으로 다 처리될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문제는 이 불보와 법보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출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중간에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면 안타까운 거죠.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니까 일부러 막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안국동 로타리에 돌아다니는 분들 그런 분도 아니까 몰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잘못되는 게 이 종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안 나타나면 의도가 좋았는데 그게 안 돼. 종교는 그게 안 돼요. 종교는 결과도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도서에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요.
그것이 종교다운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라도 이런 말씀 한 말씀 자꾸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참 해요. 네, 여러분, 불성미모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성미모. 아니 불자에다가 애석할 석자를 쓰고, 미모는요 아주 작은 털, 미모, 아주 작은 털. 우리 사람의 그 신체 중에 이 눈썹을 주로 미모라고 해요. 그럼 불성미모라는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썹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 이 석자, 불석할 때 석자가 소중히한다, 안타까워한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불석하면은 어쨌거나 애석하지 않다, 안타깝지 않다, 눈썹이 안타깝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법문도 함부로 하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하고 법문하고 이런 거 꼭 좀 구별해서 하려고 하고, 법문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 청법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법문하려면 최소한의 의례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법문할 일이 있으면 자자 앉아봐, 내가 좋은 말씀 드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법문의 성격,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싶으면 청법을 같이라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사찰순례 이런 걸 가보면 신도분들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스님, 심심한데 법문 한 말씀 해주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심심하면 뭐해? 땅콩을 드세요. 심심하면 오징어를 씹어먹든가. 적어도 법문을 청하려면 청법을 하셔야 돼요, 청법을. 그래야 법문들을 자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불성미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법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법문을 덕답게 하지 않으면 눈썹이 자꾸 빠진대.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니까 눈썹이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서울단에 가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왔어요. 뭔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듣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벼감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는요, 진리의 가르침은 펴야 되는데, 시간이 나고 상황이 되면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은 언제 어디서든지 펴라고 했는데, 다만 바르게 펴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이 바르게 펴고 전하는데 조건을 몇 가지 걸어놨어요. 조건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 첫째는 온몸으로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 법문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내가 법문하면 못 알아서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이 있을 때 온몸으로 짊어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말씀해 줄 줄 알아요.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뭐가 나오냐면, 불성미모 나오지. 눈썹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이런 대목이 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 한다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거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법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팍 걸어놓고 온 심혈을 다해가지고 할 줄 알아요. 그제 그냥 장난으로 농담 따먹어 가면서 이렇게 법문하면 큰일 나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그런저런 이유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 겸 해서 법문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다 보인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량의 시간이 지나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스님 법문 듣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되겠다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시원찮아서 다 좋은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리 이렇게 쭉 뻗고 말이죠. 해봐, 들어는 볼게. 이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좋은 의미로 다가갈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지나도 부처님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0천만 번 지나도 듣지 못한다. 지금 옆에 도반이 혹시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진리의 아름다운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포교사가 하실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거나 그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고 하면 여러분 지금 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저기 들어올 때 보니까 웬 부처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네.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박수 쳐주시고 또 누가 이렇게 아까 오다가 보니까 막 알아봐 주시고 스님 막 그러면서 인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부처님의 아름다운 진리로 들리는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요. 총단은 또 포교원은 또 저는 또 포교부장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여러분들 포교사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포교하는 대상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늘 고민하시고 늘 그 모습을 잘 갖추기 위해서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네. 제가 뭐 너무 두서없이 와서 그냥 말씀 좀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이 3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10,000명이 훌쩍 넘는 포교사가 배출된 건 종단이 엄청난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자산이 지금 적절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건 종단에도 또 스님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해 가면서 부정적인 면은 좀 제거하고 긍정적인 면은 좀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님들, 종단, 포교사들이 함께 정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를 발견해주신 포교부장 남정선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설 야준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적 논 내린 들판을 걸어갈지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 모두 부처님 말씀 잘 전하면서 활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강단장님이 또 아니 늙은이가 나와서 화합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또 여러 가지 들었던 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자, 포교사님들, 포교사는 보살이죠. 보살입니다. 보살은 서면의 행도 아니고 범부의 행도 아닌 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된다,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보게 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살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 많이 하시죠? 대답이 없네. 안 하는가 봐. 그런데 보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시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무제칠시라는 아마 말씀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보시가
우리 보교사단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니고 그저 중간에 옳지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 살다 보면은 물론 그 중에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우리 보교사가 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노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나가고 또 군법당이나 경찰이나 교도소나 여러 군데 가서 여러분들이 설법을 하고 보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교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돼. 이게 보교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 불자들 마음속에 두 가지 DNA가 있어요. 뭐냐면은 묻다 DNA, 내받았다 DNA. 이 두 가지. 웃는 것 보니까 내받았다 DNA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네. 그런데 묻다 DNA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에요. 다 수용하고 높은 산의 계곡과 똑같은 그러한 수용력을 갖고 그런가 내받았다 DNA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부정적이에요. 자, 우리 보교사단은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몰라요? 자, 조직 이론에 보게 되면 오가니제이션, 포멀 그룹과 인포멀 그룹이 있다고. 그러니까 포멀 그룹이란 뭐냐면 공조직, 우리는 공조직입니다. 인포멀 그룹이라는 것은 공조직 속에서 부정적인 어떤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가지려고 위해서 모든 일에 부정적인 것을 완성하고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실수한 문제를 다시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네? 자, 우리가 대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다 DNA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물이 모아서 걸고 흘러 바다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어, 산이 낮을수록 계곡이 얕아. 얕은 계곡에 있는 물은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나 얕은 계곡에 있는 물도 자기는 물이라고 큰 소리를 하네. 이게 내받았다 DNA를 가진 사람들. 자, 아주 깊은 계곡에 있는 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 물은 흘러서 바다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흘러서. 그런데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받았다 DNA를 가진 물이 생겨나 이 물은 가고 싶지가 않아. 거기서 자기 주장을 뭔가 하고 싶어. 자기 얼굴을 내밀고 싶어 하면 그 웅덩이가 돼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바다로 가는 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물이 왜 바다로 가느냐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 아는 사람. 물이 왜 바다로 가느냐? 네? 물이 바다로 가지요? 안 가요?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지요? 네. 그럼 왜 바다로 가는지 누구 아는 사람 다 설명해 주세요. 자, 내가 보교사는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옛날에 영국의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도록 돼 있다. 노벨상을 받는 날, 몇월 며칠 날 상을 받는다 하는 게 공고가 되고 보도가 되니까 그날 이 슈발처 박사 고향에서 런던으로 오는 기차 시간에 맞춰서 모든 기자들이 모여들어. 기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1등 칸을 갖다 들어가서 슈발처 한번 뵈려 가서 보니까 없어. 슈발처 박사. 야, 이상하다. 기차가 안 탔나. 그 당시 슈발처 박사는 100작 자고를 하던 분이 100작이에요. 슈발처 100작.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딴 차에 안 탔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2등칸을 한번 가보자 해서 쭉 몰려가서 기자들이 2등칸을 둘러보니까 거기도 없어. 야, 그럼 이 기차에 안 탔나 보다. 그럼 가자. 그럼 다 가버렸다. 그런데 그 중에 기자 하나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등칸에 한번 가고 3등칸에 가니까 그 빽빽하고 냄새난 그 3등칸에서 땀을 팍 흐르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슈발처 박사.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묻나. 아니, 백장님, 어떻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3등칸에 계십니까? 또 쳐다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한 데 간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한 데 가서 내 능력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사람이지 1등칸이나 2등칸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포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한 데 가서 내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포교사예요. 그게 뭘과 똑같으냐 하면 강물이 흘려서 바다로 가는 것과 똑같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한 회의가 나올 수가 없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에서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 바다로 간다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물을 흘려줍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서 배바닥다 DNA를 가진 사람 방해가 없으면은 전부가 다 바다로 갈 수 있다. 전부가 다 성불할 수 있다. 성불.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괴로움을 갖다 일단 겪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살아가는 일이나 내가 가는 일이나 거기에서 이결사항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미결사항을 남기지를 않아.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 주어진 일은 그때그때 처리를 한다 이야기야. 그런데 대바닥다 대를 가진 사람은 그걸 내가 왜 해? 그냥 밀어놨다 나중에 하지 하고 밀어놓은 것 순간을 밀어놓은 일은 영원히 미완성.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다음 시간에 또 할 일이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 기억으로. 그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생들에게 좀 미완성이 뭐예요?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을 받고 물은 그러한 고통이 없대. 닥치는 일, 만나는 것 그대로 다 수용을 해. 막혔으면 쉬었다 가고, 돌아갈 데 있으면 돌아서 가고. 그래서 노다가 상선약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자기 고집이 없어요. 둥그런 그릇을 넣으면 둥그렇고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난 게 물이에요. 까만 물감을 타면 까매지고 파란 물감을 타면 파래지고. 어때? 나 파란 물감을 탔는데 나 싫어하는 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용력을 대수용력을 가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그 원인까지도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봉사들이 조직 속에서 자, 팀 활동을 하는데 팀장이 자, 단에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업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게 더 나은데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러고는 자기 혼자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조자를 구해야 돼.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을 쓱쓱 해가지고 그룹을 만든다. 이게 인포멀 그룹이에요. 사조직. 다는 다 화합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 다 하나가 돼서 물과 같이. 그런데 왜냐하면 사조직을 만든 사람은 처음에 주장을 했다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틀렸거든. 그래서 자기 틀렸다고 말 안 해. 그러면 틀린 그 사실을 또 정당하고 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또 만들어. 자꾸 악순환을 갖다 가져온다. 이게 사조직이 어디나 다 있어요. 어느 그룹에나 어느 단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유정법. 어떠한 이견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 수용을 하는데 이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이 불교에서는 다르다 말이야. 서로 다를 뿐이지 너는 먹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는 우리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도, 오늘 내가 중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중도가 중간이 아니야.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중간치고 어정튀기 하는 건데 우리 불교의 중도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갖다가 말을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인도 숫자입니다. 원래 중동의 상인들이 동양하고 거래를 하면서 인도에 와서 숫자를 배워서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됐어요.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 그런데 인도에는 정신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달한 나라입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을 때 서양보다는 동양이 정신문화가 훨씬 더 먼저 발달을 해서 아주 수승한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숫자로 전개하는데 0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숫자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로, 0. 0이 없으면 9까지밖에 숫자가 나올 수가 없대요. 여기 있기 때문에 10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1000이 나오고 만이 나오고 1이 나오는 이 제로라는 문제가 중도입니다. 사실은 이 제로가. 왜 중도냐? 이 제로 속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양에 인도에 와서 16년 동안 수학자 13살에 그 상인들을 따라서 인도에 와가지고 불교 수업을 하고 나중에 29살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어디 가서 티베트 가 있었어요. 티베트 가서 한 스님 밑에서 절에 있다가 29살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31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의 고발에 의해서 그게 인포멀 그룹에서 나오는 하나의 데모다타 DNA와 똑같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서울지역당 아주 모두 화합을 해서 만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교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불례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보교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춰진 법을 살아라. 원만하고 완전하게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어긋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피고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보교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엘라의 세나미 마을로 갈 것이다.